여러분, 국제 무기 시장에는 암묵적인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토 국가는 나토 무기를 쓴다. 미국이 만들든 독일이 만들든 프랑스가 만들든 어쨌든 서방 동맹국끼리 사고 판다. 아시아 국가 무기? 진지하게 검토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1월 30일 노르웨이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차세대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로 대한민국 천무를 선택한다. 계약 규모 190억 크로네, 한화로 2조 8천억 원입니다. 경쟁 상대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미국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웅이라 불리는 무기죠. 독일 KNDS와 라인메탈, 유럽 방산의 양대 산맥입니다. 스웨덴 사브와 미국 보잉의 연합팀까지 이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이 이겼습니다. 미국 방산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이것은 북유럽 국방 조달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 기업에 의존하던 패턴이 깨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르웨이가 왜 시작일 뿐인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노르웨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노르웨이는 나토 창립 회원국입니다. 1949년부터요. 미국과 75년 넘게 동맹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나토 북부전선의 핵심이죠. F-35 전투기를 미국에서 사왔고 이지스함도 미국 시스템 기반입니다. 이런 나라가 갑자기 한국 무기를 삽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상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2년 7월 폴란드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문, FA50 전투기 48대, 기본 계약만 60조 원 규모였습니다. 당시 독일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레오파르트 안 사고 한국 전차를 사느냐고요. 2024년 루마니아 K9 자주포 54문 계약, 이후 추가 물량 협의 중입니다. 2025년 에스토니아 천무 다연장 로켓 도입 결정, 나토 회원국 중 최초입니다. 같은 해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 180대 9조 원,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리고 천무 3차 실행 계약까지 5조 6천억 원. 숫자로 정리해 볼게요. 2020년 한국 방산 수출 3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 폴란드 계약이 터지면서 173억 달러, 2025년 152억 달러로 안정화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 기준 계약 포함 24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5년 만에 8배 성장입니다. SIPR,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보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나토 회원국의 무기를 수출한 비율에서 한국은 프랑스와 공동 2위입니다. 둘 다 6.5%. 프랑스가 어떤 나라예요? 라팔 전투기 만들고 핵잠수함 수출하는 유럽 방산의 자존심입니다. 그 프랑스와 한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날 세계 방산 시장의 지형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유럽은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 전쟁 대비 전혀 안 돼 있었구나.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냉전이 끝난 1991년 이후 유럽 국가들은 30년간 국방비를 계속 줄였습니다. 평화의 배당금이라면서요. 전쟁 안 나니까 국방비 아껴서 복지에 쓰자. 독일 보세요. 2022년 기준 GDP 대비 국방비 1.3%였어요. 나토 권고치가 2%인데 한참 못 미쳤습니다. 결과가 뭐였냐면요.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 작동하는 게 반도 안 됐습니다. 정비 부품이 없어서요. 포탄? 우크라이나에 보내줄 포탄이 없었어요. 자기네 군대 후련용 비축문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요. 그것도 유럽 한복판에서. 무기가 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딜 받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미국도 물량이 없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 냉전 끝나고 많이 줄였거든요. 수요가 없으니까요. 하이마스 연간 생산량이 얼만 줄 아세요? 60문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20문 보내주고 자국 물량 채우고 기존 주문 소화하면 새로 사려는 나라는 5년, 6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실제로 노르웨이가 하이마스를 검토했을 때 미국 측 답변이 뭐였냐면요. 완전 인도까지 2030년대 초반이면 됩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당장 무기가 필요한데 7, 8년을 기다리라고요? 유럽 무기는 어땠을까요? 독일이 밀고 있던 유로펄스, 이거 아직 개발 중이었습니다. 완성품이 아니에요. 노르웨이한테 제안한 조건이 뭐냐면 개발비 일부를 부담해라. 대신 언제 완성될지는 모른다. 기가 막히는 거죠. 물건도 없는데 돈부터 내라니. 이 상황에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2028, 29년에 드리겠습니다. 발사대와 훈련 장비 먼저. 미사일은 2030, 31년에 4년 안에 완전 작전 능력 확보 가능합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공식 발표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화의 천무만이 성능, 납기, 가격, 시스템 통합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 유일한 업체였다. 유일한 업체라고 했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못 맞추는 걸 한국만 맞췄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제가 분석한 K방산의 3대 경쟁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 속도. 한국은 70년간 준전시 상태를 유지한 나라입니다. 북한 포령 1만 문이 휴전선 너머에 있어요. 서울이 사정거리 아닙니다. 한국군은 단 한 번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산 공장들이 언제든 전시체제로 전환 가능하게 설계돼 있어요. 여기에 삼성, 현대, LG로 대표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인프라가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 DNA가 방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30년간 방산 라인을 축소했어요. 수요가 없으니까요. 한국은 계속 만들고 있었습니다. 북한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역설적이라도 분단의 비극이 K방산의 경쟁력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총 소유 비용. 한국 무기가 싸니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천무 한 문당 가격 업계 추정으로 하이마스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근데 노르웨이가 돈이 없어 싼 거 샀을까요? 노르웨이는 1인당 GDP 10만 달러 넘는 세계 최부국입니다. 오일머니 넘쳐나요. 중요한 건 구매가가 아니라 총 소요 비용입니다. 무기는 한 번 사면 30년 이상 운용해요. 그동안 드는 정비비, 부품비, 업그레이드 비용, 교육비, 이걸 다 합쳐야 진짜 비용이 나옵니다. 한국 무기의 강점은 여기 있어요. 정비가 쉽습니다. 한국군이 수십 년간 굴리면서 모든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부품 수급이 안정됩니다. 미국 무기 사면 미국 정부 승인받아야 부품 사요. 정치 상황 따라 흔들려요. 터키가 S-340 사다가 F-35 인도 중단당한 거 기억나시죠? 한국은 정치적 리스크가 낮습니다. 무기 팔곤해서 너 마음에 안 들어, 부품 안 줘. 이런 일이 없어요. 세 번째, 파트너십. 이게 결당탑니다. 노르웨이 계약 조건 보세요. 한화가 뭘 제안했냐면 계약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노르웨이 기업과의 산업협력, 2조 8천억 원 계약이면 3조 3천억 원 이상을 노르웨이 기업 일감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발제, 물건 먼저 받고 제대로 확인하신 뒤에 돈 내세요. 보통 무기 계약은 계약금 30에서 50% 선불입니다. 한화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폴란드 사례는 더 대단합니다. 폴란드 현지에 천무 미사일 생산 공장을 짓고 있어요. 한국이 설계하고 폴란드에서 만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노르웨이도 이 폴란드 공장에서 미사일을 공급받게 됩니다. 유럽 내에 공급망이 확보되는 거예요. 전쟁 나면 탄약이 엄청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보세요. 하루에 포탄 수천 발씩 씁니다. 한국에서 배로 실어오면 몇 주 걸려요. 폴란드에서 트럭으로 가져오면 며칠이면 됩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이게 안 돼요. 자기 나라에서만 만들거든요. 핵심 기술은 절대 안 줍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가져가세요. 같이 만듭시다. 우리는 더 좋은 거 개발하면 되니까. 구매국 입장에서는 무기만 사는 게 아니라 자국 방산 인프라를 키울 기회를 얻는 겁니다. 알겠어. 빠르고 가성비 좋고 기술도 주는 건 알겠는데 성능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천무와 하이마스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탑재량부터 보시죠. 하이마스는 로켓 6발 또는 에이테켐스 미사일 1발입니다. 천무는 로켓 12발 또는 로켓 6발과 전술 미사일을 동시에 장착 가능합니다. 천무는 듀얼 포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발사대 양쪽에 서로 다른 무기를 동시에 달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이게 안 돼요. 로켓 쓰려면 로켓만, 미사일 쓰려면 미사일만, 상황 바뀌면 장비 교체해야 합니다.
전장에서 이 차이가 치명적입니다. 적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장비 갈아 끼우고 있으면 늦거든요. 사격을 볼까요? 기본 로켓은 비슷합니다. 45에서 80km. 근데 천무가 탑재할 수 있는 KTSSM 전술 미사일 최대 사거리 500km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쏘면 러시아 콜라반도 군사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예요. 하이마스도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지만 미국이 수출을 극도로 제한합니다. 미국 승인 없이 못 써요. 천무는 한국이 직접 개발한 미사일이니까 수출 제한이 없습니다. 운용 검증 측면을 보겠습니다. K9 자주포 이야기 잠깐 할게요. K9은 현재 10개국 이상에서 운용 중입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에스토니아, 인도, 튀르키예. 155mm 자주포 시장 점유율이 52%예요. 세계 1위입니다. 글로벌 누적 운용 대수 1,700문 이상, K9 누적 수출액만 1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 팔리냐고요? 검증됐으니까요. K9은 한국군에서 20년 넘게 운용됐습니다. 혹한기, 혹서기 훈련 다 거쳤어요. 북한과의 포격전에서 실제로 사용된 적도 있습니다. 천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군에서 10년 넘게 굴렸어요. 실전 데이터가 수천 건 쌓여 있습니다. 유럽은 달랐어요. 냉전 끝나고 3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거든요. 안주했습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부랴부랴 무기 찾는 거예요. 한국은 70년 동안 한 번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기 개발과 검증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이게 K방산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노르웨이 계약,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지금 유럽 곳곳에서 K방산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어요. 스페인을 보시죠. 노후 자주포 교체 사업 진행 중입니다. 규모 128문, 금액 7조 원 이상 추정. 후보는 독일 PJ H2550과 한국 K9. 업계에서는 K9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폴란드에서 검증됐고 가격도 30% 이상 저렴하니까. 루마니아. 이미 K9 도입한 나라예요. 이번엔 장갑차 200대 추가 검토 중입니다. 약 4조 원 규모. 한 번 거래한 고객이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신뢰의 힘이에요. 핀란드, 에스토니아. 러시아 위협이 커지면서 K9 추가 물량 협의 중입니다. 북유럽 전체가 K방산 고객이 되고 있어요. 유럽 밖으로 눈 돌려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국방비 지출 3위 국가입니다. K9, 천공투, FA-15 패키지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있어요. 이게 성사되면 역대 최대 단일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K9 자주포 20붕, 3,500억 원 계약. 동남아 첫 K방산 진출입니다. KF-21 전투기. 인도네시아가 가장 유력한 첫 수출국으로 거론됩니다. 이거 터지면 K방산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거예요. K방산 4사의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40조 원 이상이에요. 2025년 4분기 영업이익 1조 175억 원, 분기 기준 역대 최고입니다. 방산이 한국의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방산이 추가되는 거예요. 2025년 목표는 세계 4위, 2030년에는 3위를 노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K방산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됩니다. 아시아 각국은 스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1970년 박정희 정부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자주국방의 시작이었죠. 당시 한국은 소총 한자로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미군 원조 무기를 분해해서 구조를 익히는 수준이었어요. 그때부터 50년. IMF 때도 방산 예산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안보는 타협할 수 없다면서. 2000년대 미국과 유럽이 국방비 줄일 때도 한국은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그 투자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소총 못 만든던 나라가 이제 나토 무기 수출 2위입니다.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것은 노르웨이 육군 역사상 가장 큰 투자 중 하나입니다. 자국 역사상 최대 투자를 미국도 독일도 아닌 대한민국에게 맡긴 겁니다. 물론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유럽 내 반발, 기술 유출 리스크,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 K방사는 더 이상 가성비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주류 옵션이 됐습니다. 이것이 K방산의 현조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무, K9, K2 전차, KF21 어떤 K방산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